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거 6번째 찍는데 너무 까칠해져가지고 제가 자꾸 사연을 읽다가 그래서 만약에 까칠한 거 싫어하시거나 그러시면 팀노바 구독 취소해주시고 이것도 읽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마시고 스킵해주세요. 어, 일단 이분한테는 좀 현실적으로 냉정하고 까칠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까칠하게 가겠습니다. 6번째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메일을 너무 많이 읽어서 미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장면을 이렇게 내려드릴 테니까 알아서 멈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여기서 요약본을 찍을 거예요. 자, 요렇게 마음이 너무 조급하네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나이 먹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 서비스직이나 몸쓰는 일뿐인데 제가 어릴 때 큰 수술 받아서 몸도 왜소합니다. 그래서 못한다 이거예요. 건강은 한데 워낙 큰 수술이었고 수술 위치와 방법이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위치를 절개하고 수술을 해서 근육퇴화가 일반 또래보다 나이보다 좀 빠릅니다. 이런 상황이시라고 합니다. 전문대 출신이고 고졸이시고 아무튼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 이게 가장 최근에 온 거고요. 이게 한 5시간 전에 온 거고 4시간 전에 온 거고 해당 댓글과 같은 내용이 한 11시간 전에 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멈춰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같은 내용이 6시간 정도 전에 블로그에 또 올라옵니다. 디테일은 다르지만 같은 분이에요. 이게 3개를 보내는 이유가 뭐지? 그냥 제가 이거 실시간 답변 안 주고 자기가 지금 조급한 것만 중요하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일단 불쾌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으면 6번째 찍는 거라 저 이거 시나리오 다 외웠어요. 그냥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할 거야. 저한테 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저한테 막 제가 막 좋게 얘기해주고 저는 유튜브로 돈 벌 생각이 없어요. 돈 벌 생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후회될 영상 같은 거 만들 생각도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나중에 봤을 때도 그래 잘했어 라는 제 스스로에게 되게 당당한 영상을 만들려고 이걸 하고 팀노바 자체로 홍보하려고 시작을 한 것 뿐이지 이거 자체로 좋은 말해서 구독자 늘려 돈 벌 생각이 없어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인기 있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현실에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행복회로 돌리게끔 맞아요 사회가 문제예요 여러분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현실은 전문대 중퇴예요. 그리고 32살이시고 관련 경력이 없으세요. 3년 전부터 팀노바를 알았으나 팀노바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일단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모르고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공개 청강이라는 영어를 쓴 적이 없는데 공개 청강이라는 건 언제 하죠? 이렇게 해요. 우리 아시겠지만 청강 신청해서 보통은 그 날짜에 가서 그냥 수업 보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시고 그런 것도 사실 의아하고 그리고 고졸인데 전문대 중퇴 근데 20대 후반에 일요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국비지원 이제 전자 쪽에서 1년 정도 공부하고 지금 계약직으로 2년 일하다가 10월 1일에 퇴사해서 2달 동안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십니다. 진로를.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서점에 갔으나 굉장히 어려웠음. 그래서 첫 장에서부터 이해가 안 됐음. 그래서 흥미가 없다. 그리고 자동차과를 자퇴한 이유 첫 수업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퇴했다. 전문대 자동차과죠. 전문대를 간 이후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보통 집안 사정이 어려우면 저 같으면은 고졸에 그냥 바로 일할 것 같은데 나는 대단하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신 거는 중학생 때 3시간 고등학생 때 4시간 자면서 공부할 정도로 겁나 열심히 했다 이 얘기를 강조하셨고요. 그렇지만 수학과학은 찍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급의 91%를 모을 정도로 독하게 이제 모았다. 그리고 고딩 때 수학과학 안 포기했으면 난 상위권이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대 간 이유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라고 합니다. 현실 탓, 남 탓하는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문과니까 자동차과에서 공부하는 게 첫 수업부터 힘들었다.
라고 이제 합리화를 합니다. 근데 첫 수업은 보통은 과가 의미가 없죠. 처음부터 우리 미분적분을 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곳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개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과 선택 누가 있죠? 본인이 하셨습니다. 전문대학교 누가 선택했죠? 본인이 하셨습니다. 현실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졸로 살기 힘들다. 이거는 박사학위든 학사학위든 사실 다 살기 힘듭니다. 고졸이라서 힘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큰 수술을 받아서 몸이 왜소함, 운동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운동할 시간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남들보다 좀 더 그 수술 때문에 더 운동이 필요하대요. 그럼 그렇게 근데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못 믿겠는 게 집에서 아령만 들고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만 해도 사실은 잠자기 전에 한 10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여유가 없는 직업이면 똥도 못 싸고 밥도 못 먹게. 그런 직업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습니다. 아니면 돈이 졸라게 많이 주거나. 그런데 보통 그렇게 최악인데 사람들이 거기 붙어 있습니까? 하루에 10분 여유도 없는데. 근데 그거는 아무튼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고졸로 살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고졸은 누가 선택하신 거죠? 본인이 자동차과에서 첫 수업 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자퇴를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고졸이 되신 거는 누구의 문제? 본인의 선택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일하던 분야는 고졸이면 별로 안 좋다. 학력사회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하셨는데 사실 고졸이면은 보통은 이제 그 대졸자나 이제 박사학위자보다는 좋은 조건이 아닌 거는 어떤 분야든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IT 업계라도 특별히 다르잖아요. 그냥 팀노바에서 나온 애들이 고졸인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못지않은 결과를 냈을 뿐이지 그냥. 실제로 애지간한 학사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13. 실력만으로 인정받는 IT 업계가 좋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이거는 그 워딩을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IT 쪽이 제대로 해서 본인 실력만 된다면 학력, 배경, 스펙, 외모 등 상관없이 오로지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기술직이라는 건 알지만 선택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기술 전문직이며 학력, 배경, 스펙, 외모 등 이런 거 상관없이 능력만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실력만 된다면 다양한 기회가 있는 IT 분야가 계속 눈에 들어왔다. 저랑 맞을지 같은 질문을 위해서 또 하긴 하죠. 근데 아무튼 IT 업계에 대한 이런 판타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IT 업계도 굉장히 잘해야만 인정을 받는 거고 그게 흔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다들 개발자 커뮤니티 같은데 조금만 서칭해 보시면은 굉장히 미래가 안 좋은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상황과 유사한 IT 업계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쳐버리고 IT 업계 욕 엄청 하고 막 착취당하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타지가 있다면 그냥 IT 업계 시작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팀노바에 들어오시려고 해도 아마 못 들어오실 것 같은데 왜 못 들어오시냐면 가장 큰 문제는 현실 탓과 남 탓이 되게 많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성찰 부분이 너무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아까 제가 이제 간략하게 지적을 했지만 실력만으로 인정받는 IT 업계가 좋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걸 보고서 간접적으로 뭐 참고하실 수 있는데 저 팀노바에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실력만으로 인정받으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요. 안타깝게도 실력만으로 인정받아도 학사들이 더 잘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학사들이 보통은 더 잘해요. 왜냐? 일단 공부를 4년 더 했으니까 공부하는 머리가 더 좋아요. 고졸 평균보다는 학사 평균이 더 좋죠. 이왕이면 석박사 애들이 더 잘하죠. 평균적으로 더 공부하는 집중력이 좋은데? 그래서 사실 마치 나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어떤 나의 신분으로 인해 지금까지 뭐 차별을 받아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조선 시대처럼 노비가 막 정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누구나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에 가까우니까 그냥 받고 전문대든 대학이든 선택할 수 있고 제가 지금 34살인데 지금 이거 연락 주신 분이 32살이시잖아요. 저도 저희 집 집안 어려웠어요. 저희 집 경매 떨어져서 집 팔렸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집 굉장히 어렵고 빨간 딱지 붙은 게 2번이었어요. 그 정도로 진짜 어려웠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뭐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넌 이렇게 해라 이러면 꼰대니까 사실 뭐. 그런데 어쨌든 나도 되게 집안이 다 넘어가고 뭐 이럴 정도로 힘들었다 이거지. 그런 입장에서 나이도 저랑 많이 차이가 안 나시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현실이 무너진다, 전문대 갈 정도로 무너졌다, 이거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돼서요. 정말 집안 자체가 힘들면 제 친구들도 그렇지만 고졸되고 바로 일을 하죠. 제 친한 그 고딩 친구, 지금 이제 결혼한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든 사실 디지털대든 아니면은 뭐 방통대는 등록금도 싸죠. 심지어 얼마든지 다 홈스쿨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해요. 뭐 그런 거 봤을 때 사실 뭐 고졸된 이유는 뭘까? 아니, 본인 탓인 거예요. 그럼 고졸이 된 건 본인의 선택이죠. 자퇴도 본인의 선택, 전문대 자퇴 본인의 선택. 수학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자기는 문과라서 자동차과에서 첫 수업부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또는 프로그래밍 위해서 서점에 갔으나 굉장히 어려웠음. 수학과학을 포기한 거 누구의 선택일까? 본인이죠. 그렇다면 수학과학이 타고난 거예요? 너는 과학의 뇌를 타고났구나, 너는 수학의 뇌를 타고났구나 이런다고? 아니요. 우리나라 수학이 가장 지적받는 게 뭐냐면, 진짜 수학적으로 타고난 친구가 새로운 방식으로 수학은 하나의 방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해답을 도출해내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선생님이 이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해서 아예 공식을 가르쳐주는 방식의 교육을, 주입식 교육을 차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문제를 풀 수는 있겠으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본다면 반대로 어떤 새로운 수학적인 발견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수학이 공식을 외우는 일종의 공식 덕후 같은 느낌? 공식 주입식 교육? 뭐 이런 느낌에 굉장히 가까운데, 재능이 없어서 머리가 하얘졌다 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것도 사실 워딩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무턱대고 포기한 게 아니라 수학, 과학 포기자요.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를 다른 과목처럼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똑같이 공부를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과 과목들은 시험지를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풀어도 보기에 제가 푼 답이 없고, 문제를 읽어도 뭘 구하는 건지 이해를 못합니다. 푼 답이 없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게요. 일단 머리가 하얘진다, 문제를 보면 머리가 하얘진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기출문제 다 나와 있고, 수능 하나만 봐도 이미 그전 수능 기출문제만 뽑아도 사실 문제 보고 머리가 하얘질 일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유형이 비슷하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는 문제 나올 만한 거를 대략적으로 다 찝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이게 너무 새롭고, 여기 보시면 문제를 읽어도 뭘 구하라는 건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부터가 무슨 얘기냐면 사전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그런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과목처럼 똑같이 공부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문제를 읽어도 뭘 구하라는 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돌고 도는 게 일반적인데 다른 과목처럼 똑같이 공부를 했겠어? 여기서 본인의 말로 본인의 논리가 이렇게 바로 쉴드가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글의 이제 뉘앙스를, 세 개의 글을 진지하게 지금 몇 시간 동안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게 진짜 좋은 얘기일까. 그리고 곰곰이 고민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본인이 지금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상태로 팀노바에 지원하셔도 저희 받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남들한테 기분 좋은 얘기해서 나중에 제가 쪽팔려지기 싫어요. 전 10년 뒤에도 제 영상을 봤을 때 제가 한 방향이나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도 안 부끄러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 맞아요, 사회가 문제예요, 고졸에 대한 나쁜 시선을 가진 이 나쁜 사람들, 이러면서 내가 얘기해 주길 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길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팀노바에서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나가요. 그런데 전형적으로 그 나가는 친구들 중에서 어떤 한 유형을 보는 것 같아요.
뭔가 교육기관, 내가 지금까지 못한 건 교육기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면 팀노바 와서도 안 되거든요. 단순히 교육기관만의 문제는 아니거든. 자아 성찰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을 한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된 거 다 본인의 선택이고, 수학, 과학이, 솔직히 말해서 진짜 과학은 탐구하고 관찰하고, 막 그런 연구적인 게 되게 강한데, 우리나라 과학이 그렇던가요? 특히나 고졸에서, 고졸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학이 그러던가요? 실험의 비율은 굉장히 적고,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외우는데 훨씬 크지 않나요? 제가 배운 과학들은 그랬는데, 사실 어떤 방식으로 시험하고 시험을 풀고 어떤 방식 문제도 이미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이제 힌트 범주를 알려주시고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대부분 뻔하게 다 나오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인데, 그거를 포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믿어야 할까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이게 뭐 거짓일까요? 근데 제가 많이 느낀 거는 나 자신에 대한 자아 성찰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현실이 문제인 거야. 근데 잘 따라가 보면 그냥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에 상당 부분은 본인의 판단과 선택적인 부분이 크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팀노바 오신다고 뭔가 바뀔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팀노바에서도 처음 오셔서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왜냐면 왜 그걸 느끼냐면, 지금 이 2달 동안 시간이 있었잖아. 내가 10월 1일부터 28일 동안 시간이 있던 사람이 지금 첫 장에서부터 흥미가 없다고 프로그래밍을 2달 동안 아예 안 해본 거야. 뭐 그동안 고민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급하다며요. 급해서 지금 세 통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본인 뭐 어딩에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조급하네요.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이 나이 먹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순 서비스직이나 몸순일 뿐인데, 제가 어릴 때 큰 수술 받은 적이 있어. 몸도 왜소함. 몸도 왜소하고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그런 분이면은 사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저는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서비스직이나 몸순 일을 하기 싫다라고 하는 건 학력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서 마음도 조급하고요. 그냥 그거에 맞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직업에 귀천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자꾸 의사가 되려고 하고, 왜 좀 더 잘하고 돈 잘 버는 포지션에 가고 싶어 할까요? 그만큼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을 얻어왔습니다. 어떤 일부 정말 뭐 불공정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 다수가 불공정한 경쟁을 하진 않아요. 재벌 회장이 어떻게 뭐 돈을 뭐 이렇게 횡령을 했다,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굉장히 일부거든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99%는 범죄를 잘 안 저질러요. 1% 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큰 거지. 그러면은 1%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모순이 있지 않나요? 99%는 정당한 경쟁을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결과가 안 좋다. 그것도 32살까지. 저랑 나이가 비슷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인이 어느 정도 진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절대 안 되는 수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잘하는 영역이에요. 그때는 뭐 재능의 영역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뭔가 하면은 제대로 집중력 있게 보는 능력조차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 4시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도 집중력 있지 않게 그냥 멍 때리면서 3시간, 4시간 자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결과가 좋지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과정이 아름다우면 결과는 좋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결과가 좋으려고 과정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가 좋은 과정을 선택하는 것도 결국엔 하나의 좋은 어떤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고민은 없어. 그냥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는 고민 없고, 그냥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그냥 열심히만 오래 붙들고 있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 팀노바에서도 코딩 제가 막 뭐라고 해요. 너 하루에 몇 시간 했냐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좀 못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하루에 10시간을 했대. 그러면 하루 10시간 했는데 너무 아웃풋이 이렇게 비슷한 수준의 친구랑 다를 때가 있어. 그럼
그게 보면 그냥 멍 때리고 9시간 앉아있든 10시간 앉아있든 그 시간 채웠다고 그 열심히 했다는 거야. 대부분 잘 되는 개발자들이랑 진짜 개쩌는 개발자들이랑 진짜 저 사람은 왜 이 회사 다니는 거지 이렇게 싶은 개발자들이랑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둘 다 회사 출근해서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둘 다 시간대 합니다. 근데 아웃풋이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집중의 정도가 다른 거죠. 집중의 정도가 근데 이상하게 보면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집중의 정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삶 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놔버리는 게 지금 나비 효과처럼 커진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수학과학을 그렇게 던져버렸는데 그리고 합리화했잖아요. 난 재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저는 프로그래밍도 그렇게 재능에 탓하는 사람들 많아요. 전형적인 첫 장 보고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진짜 자기가 이게 정말 중요하면 미친 듯이 봐요. 잘 이해 안 돼도 막 도전하려고 그러고 막 많은 영상 찾아보고 얼마든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달 동안 뭐 하신 거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여기서 2달 동안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건 첫 장에서 본 거밖에 없어요. 3년 전부터 팀노바 보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이거를 자꾸 이렇게 팩폭을 하냐면 본인이 쓴 글에서 본인의 논리적 모순을 찾으시라고. 그리고 너무 긍정적으로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는 건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돼요. 지금 이런 태도라면 어떤 분야든지 좋은 결과 얻기 힘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팀노바 오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 인생관이 달라졌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학생들에게 되는 패턴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분야만 잘했던 거 아니에요. 저는 뭐 하면은 대부분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패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는 근데 이 분야만으로도 사실 되게 프로로 갈 만한 분야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제가 인간관계 같은 거는 신경 못 쓰지만 능력은 괜찮은 편이라서 이런 특유의 패턴인데 이런 방식의 사고면은 보통은 팀노바에서도 아마 몇 주 못 버티실 거예요. 생각보다 힘드네요. 저와는 상관이 없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데 그 돈 낭비하고 가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차피 지금 이 상태시면 아마 안 받을 거예요. 팀노바에서도. 그리고 IT 업계 판타지 갖고 오지 마세요. 아마 70%의 개발자는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더 할 거예요. 더 야근도 많고 더 박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전자 분야에 비해서 평균 연봉이 좀 더 낮거든요. 한번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얘기하면서 고통스럽거든요. 너무 힘들고 6번째 다시 찍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좀 효율적으로 자꾸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본인이 급한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9시간? 9시간, 5시간 전, 2시간 전 이렇게 3개를 같은 내용으로 보낼 정도로 급하신 분이 정작 해놓은 건 별로 없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자아 성찰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 한잔 하시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는지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끄집어내셔야 본인이 바뀌어야 뭔가를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팀노바든 팀노바 하레비가 오든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를 신뢰하시건 안 신뢰하시건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본인이 몰라 그냥 본인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확실한 건 본인 방식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32살이 되셨거든요.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상관없이 본인 입장에 맞는 직업과 연봉을 받고 사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은 본인 자체가 바뀌려는 그런 생각도 많이 없으신 것 같고, 나는 뭐만 하면 그냥 수학과학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 찍고 자는데, 나는 그래도 상위권이었을 거야. 수학과학만 잘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행복회로 돌리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해. 자기 합리화의 끝인데. 이거 어떻게 도와줘? 되게 위험해요. 이런 분들 보면 진짜 제일 코칭하기 힘든 분들 중 한 명이에요.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은 얘기 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게 좋은 얘기일 것 같아요. 내가 비 맞춰주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고졸이라서 힘드시죠? 사회에 이제 고졸들을 이제 차별하는 나쁜 새끼들 때문에 그래요. 이 나쁜 새끼들 이렇게 해줄까? 아니면 그 큰 수술 봐서 어떡해요? 이렇게 몸이 아프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나빠요. 이게 우리 사회가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 어? 회사 이 나쁜 놈들 운동할 시간도 주지, 이 나쁜 새끼들.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실력만으로 인정받는 IT 업계? 아유, 안 그래요. 실력도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두각 나타나는 거죠. 어설프면은 그 수치별로 딱딱 가지 않아요. 제발 어떤 판타지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게 하지 맙시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